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빌입니다. 저희는 오늘 또 출장 시음을 위해 가지고 강원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현씨,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팅 공장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 같은 영업사원이 영업을 열심히 하기. 맞아요. 정답이에요. 로스팅 공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영업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그 근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발로 뛰는 근본 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퀘스트빈 같은 경우에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영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로 뛰는 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발로 뛰는 영업이 어떻게 보면은요, 되게 좀 1차원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예전에 제가 한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때는요, 샘플 신청 같은 경우에도요, 하루에 몇 건씩 계속 들어왔고, 그렇게 보낸 샘플들이 계약이 돼가지고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발로 뛰는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영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쪽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근본 영업, 발로 뛰는 영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온라인 영업에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라인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경로가 어디가 됐던지 간에 결국에는요, 이 원두 시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두 샘플을 그냥 택배로 쉽게 편하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요, 저희가 원두 샘플을 보내도요, 그 원두 샘플을 마셔보지도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반 개인 카페가 매장에서 원두를 시음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영업을 가는 곳도요, 그라인더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업을 계속 하는 매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를 비우고 우리 원두를 넣고 정신없이 테스트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들이 정말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그라인더를 비워서 저희 원두를 시음했다고 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원두의 맛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제 세팅을 하는 게 너무 쉽지만은, 사실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처음 받아보는 원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쳐도요, 항상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맛이 맞아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떠나가지고요, 제가 보통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어떻게 했는지 동영상을 하나 찍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물론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온도가 안 맞다든지, 그라인더의 칼날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프로 바리스타들이 현장을 보고 좀 응기응변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카페 사장님이 혼자서 원두를 평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조윤씨 말대로 우리가 직접 가서 매장을 세팅하고 맛을 봐주고 이러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많은 로스터리들에게 문의를 해보면요, 이런 출장 시음이나 출장 세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인력 문제 때문에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1인 로스터리라든지 2인 로스터리가
어느 정도의 원두를 납품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원두를 한 어느 정도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제 경험에 따르면요, 1인 로스터리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유지하면서 먹고 산다 그러면요, 한 달에 최소한 500kg에서 700kg 정도는 생산을 해야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인 사업자 2명이서 매장을 운영한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래도 최소한 한 1톤 정도 내외를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사원까지 고용한다 그러면요, 최소한 1톤에서 2톤 이상은 움직여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수치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1톤에서 2톤 정도 운영한다고 해서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딱 보면요, 사실 5톤에서 10톤 정도는 움직여야지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2톤 정도만 움직여도요, 사실 3명이서 근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인건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톤 가지고는 제가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두 납품을 한 달에 한 1톤 정도 한다 그러면은 거래처가 한 몇 곳 정도 될 것 같아요? 50여 곳? 50여 곳? 네, 한 30곳에서 한 50곳 정도를 운영하면요, 그래도 한 달에 원두를 한 1톤 정도 내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조금 큰 거래처가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30곳 정도의 거래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30곳의 거래처를 가지고 영업사원에게 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장 시음이라고 하는 게 매일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있는 날도 있지만요, 없을 때는요 정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이 없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데 거래처가 30곳이에요. 뭐 그러면 하루에 한 2군데 정도 간다고 쳐요. 네. 보름도 안 걸리겠죠. 네, 한 달 동안 이 사람에게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분이 그래도 뭐 발로 뛰는 영어, 방판 같은 거를 하면은 그래도 운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방판 이거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조윤이한테 방판은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방판을 한번 해보면요, 회사 다니고 싶은 의지가 막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피를 잘하는 것과 방문 영업을 하는 일은 또 굉장히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도요, 조윤 씨를 딱 채용할 때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은, 내가 조윤 씨한테 적당한 양의 일감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뭐 다행히도 지금은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고, 정말 하루가 너무 짧을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조윤이 후임을 받는 날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는 곳 이제 방금 도착했는데, 오늘 출장 시음 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